그것을 찾아내라고 했는데 못 찾은 겁니다. 예. 그래서 찾아내라고 뭐 이렇게 책상을 물건을 치면서 막 계속 윽박지르니까 네. 결국은 못 견디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 거기 있는 부관부터 시작해서 네. 공간을 관리한 대령까지 부르고 결국 남편까지 불러가지고 이건 참모 차장 때 얘기입니다. 예. 그 줄 세워놓고 예. 내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니들이 예의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예. 공관병들을 전방 GOP 부대를 유배를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권한을 남용해서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아니 근데 임태훈 소장님, 네. 근본적으로 아까 이제 뭐 부인 문제, 그다음에 박찬주 대장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네. 두 가지 같습니다. 우리 군 사병들의 어떤 그 공감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 하나. 그다음에 육군 대장이라 그러면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군대를 가면 대위 계급장만 봐도 하늘로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육군 소장, 사단장이 뜨시면 헬기 뜨면은 연병장 나가서 모래 줍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분이 육군 대장까지 갈 정도면 인사기록 카드에 보안부대도 있고 엄청난 인사 정보가 들어갈 건데 왜 이분이 계속해서 이 승승장구를 하신 걸로 나옵니까? 육사 37기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박지만 씨의 동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예, 대통령이 누님이니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7기들 때문에 길을 못 펴서 38기들이 몇 명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허위보고한 이승호 그 장군도 네. 38기인데 지금 뭐 집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예. 그래서 37기가 지금 1군 사령관도 37기고요. 예. 3군 사령관도 37기입니다. 그렇군요. 박지만 씨가 37기군요. 모든 분들이 이제 박지만 씨 동기죠.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다음 질문을 못 이어가겠는데. 네. 공감병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사성장군을 상대로 병장과 이등병과 일병이 싸운다?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급 구조가 얼마나 불합리적이고 계급이 깡패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예. 그건 다시 말하면 군의 감찰 기능과 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모두 정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관병입니다. 예. 일병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 불법적인 행위를 당했어요. 네. 막 전으로 맞고, 뭐 김치도 아닌 전으로 맞고, 호출기 충전 안 했다고 호출 집어던져 맞고, 썩은 과일 집어던지고, 사령부에 있는 헌병 대장한테 찾아갑니다. 자, 신고했어요. 또는 검찰관한테 찾아갔어요. 신고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사령부의 헌병대장의 인사평점을 누가 줍니까? 사령관이 주죠. 사령관이 주죠. 그럼 수사 지시를 누가 합니까? 사령관께서 하시죠. 수사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반이 배 밖에 나온 헌병대장과 검찰관이 물론 그런 검찰관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사성장군 수갑 채운 검찰관도 계시는데요.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 가령 가서 저기 잠시 수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압수수색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압수수색도 못 되죠. 근데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조직에서 과연 전쟁이 발생하거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 사고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점입니다. 손자는 계속적으로 지휘관들에게 요구하는데요. 높은 지식도 요구하지만 병법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 판단 능력을 못하는 사람들이 전시의 판단 능력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군의 이제 계급 문제, 승진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이 문제에 다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배를 달기 위해서는 사모님들이 뛰어야지만 배를 달 수가 있다는 게 통설로 다 내려오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렇죠. 중령 소령 시절부터 부인들이 가서 김장 담글 때 뭐 김장 담그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감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의 사모님들이 또 대장님들의 그 사실 공감병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뭐 전방 다니면요. 찜질방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부인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부르냐면요. 사단장 부인이 이렇게 부릅니다. 야, 인사야, 야, 정보야, 야, 참모장들. 예, 참모의, 군수 참모 부인을 야, 군수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모르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 사단장 부인이 되거나 장군의 부인이 됐을 때 그 대물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죠. 그런데 이제 임태훈 소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나온 박찬주 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안 좋은 이야기만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찬주 대장분에게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거나 해서 자,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침묵하는 건 반성의 의미다. 그렇지만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본인이 잘못은 반성을 하고 있으나 잘못은 없다. 뭐 이런 약간 뭐 언어 뭐 말장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사직서를 했잖아요. 본인은 이런 표현을 했죠. 부덕의 소치다. 전역지원서를 내셨어요. 전역지원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전역지원서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판단할 땐 사표를 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의 사표는 바로 수리되지 않고 전역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시작됐으니까 전역 심사는 보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건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봤을 때, 본인 전역 지원서를 왜 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이 사건이 수사를 통해서 형사 사건화돼서 재판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형이 나오면 연금을 본인만 낸 것만 반환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50%죠.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징계 중에서 중징계인 파면이나 강등이 나오면 또 연금이 일부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전역을 시켜주십시오라고 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이 없다면 전역 지원서 내면 안 되죠. 맞서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가해자는 그냥 부덕의 소치다. 전역 지원서 내고 내가 참고 있지만은 이것을 군인권센터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 부하인 정공보참모를 동원해서 사적으로 자기 입장을 마구 기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자팔찌 하지 않았다. 라는 걸 병장이 이거 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수많은 제보자들이 기종을 찾아서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이거 차고 있었다라고. 참. 그러니까요, 합리와 병사들이 더 합리적입니다. 불합리와 합리와 싸움 누가 이깁니까? 합리적인 사람이 이기죠. 불합리가 이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사법적인 부분까지 가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감금도 하셨고 가혹행위도 하셨고 협박도 하셨고 직권남용도 하셨으니까 부인께서는 검찰 수사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장군님은 검찰에 가서 군검찰 가서 수사 받으시면 됩니다. 국방부가. 6615번님 군대를 너무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군인도 많습니다. 그럼 계급을 없애버리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군인 많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의 전반적인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군 계획입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장군이 네. 400명이 넘습니다. 예. 그중에 한 분이 집에 가신다고 감옥 예. 가신다고 우리 국방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물론 장군님들 중에서 저녁 식사를 부인과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네. 공강병들은 모두 6시에 예. 생활관으로 가서 편하게 본인들 할 거 하라고 하고 예. 음식을 손수장만하시는 예. 부인과 함께 그런 장군도 계시죠. 예. 그리고 많은 야전에서 예. 이것을 보고 있는 대대장들은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때부터는 이걸 끊어야 된다라는 각오를 많이 하고 계신답니다. 예. 예, 물론 명암이 있겠죠. 예. 하지만 썩은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예. 그 썩은 곳이 점점 더 골수를 파고들어서 예.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네. 국방개혁 차원에서 공감병 폐지하는 게 맞고요. 네. 그 공간병을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미군은 공간을 주죠. 네, 네. 그거는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군이 이 나라와 국민으로부터 대접받아야 될, 대접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고려를 받아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오지를 다니면서 자녀 양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많은 도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점, 그거는 분명히 군인으로서의 길을 택하신 분들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대접은 받아야 되지만 군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군인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군인들이 한층 두터운 헌법적 권리 보호와 네. 존엄성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네.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네. 우리 군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래 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지도 아닌 전으로 맞고 예. 호출기 충전하겠다고 호출 집어던져 맞고 예, 썩은 과일 집어던지고 예, 사령부에 있는 헌병대장한테 찾아갑니다. 예. 자, 신고했어요. 또는 검찰관한테 찾아갔어요. 신고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걸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사령부의 헌병대장의 인사평점을 누가 줍니까? 사령관이 주죠. 사령관이 주죠. 예. 그럼 수사 지시를 누가 합니까? 사령관께서 하시죠. 예. 수사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어느 반이 배 밖에 나온 헌병대장과 검찰관이 네. 물론 그런 검찰관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예, 사성장군 수갑 채운 검찰관도 계시는데요. 네.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예. 그러니 네, 임태훈 소장님. 네. 근본적으로 아까 이제 뭐 부인 문제, 그다음에 박찬주 대장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네. 두 가지 같습니다. 우리 군 사병들의 어떤 그 공감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 하나. 그다음에 육군 대장이라 그러면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군대를 가면 대위 계급장만 봐도 하늘로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육군 소장, 사단장이 뜨시면 헬기 뜨면은 연병장 나가서 모래 줍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분이 육군 대장까지 갈 정도면 인사기록 카드에 보안부대도 있고 엄청난 인사 정보가 들어갈 건데 왜 이분이 계속해서 이 승승장구를 하신 걸로 나옵니까? 육사 37기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공감병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사성장군을 상대로 병장과 이등병과 일병이 싸운다?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급 구조가 얼마나 불합리적이고 계급이 네. 깡패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예. 그건 다시 말하면 군의 감찰 기능과 예. 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모두 예. 정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공감병입니다. 예. 일병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 불법적인 행위를 당했어요. 네. 막 전으로 맞고 예. 뭐 박지만 씨의 동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예, 대통령이 누님이니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현재 37기들 때문에 길을 못 펴서 38기들이 몇 명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허위 보고한 이승호 그 장군도 네.
38기인데 지금 뭐 집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예. 그래서 37기가 지금 1군 사령관도 37기고요. 예. 3군 사령관도 37기입니다. 그렇군요. 아, 박지만 씨가 37기군요. 모든 분들이 이제 박지만 씨 동기죠.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다음 질문을 못 이어가겠는데. 네. 무엇을 찾아내라고 했는데 못 찾은 겁니다. 예. 그래서 찾아내라고 뭐 이렇게 책상을 물건을 치면서 막 계속 윽박지르니까 네. 결국은 못 견디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 거기 있는 부관부터 시작해서 네. 공간을 관리한 대령까지 부르고 결국 남편까지 불러가지고 이건 참모 차장 때 얘기입니다. 예. 그 줄 세워놓고 예. 내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니들이 예의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예. 공관병들을 전방 GOP 부대를 유배를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권한을 남용해서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아니 근데